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그 오염 지표 중에서 뭐 탁도, 그 다음에 물리적인 지표들, 그 다음에 세균학적인 지표들, 화학적인 지표들 배웠죠. 근데 실제로 수질 오염 지표는 그런 것들을 융합해가지고 쓰는데, 먼저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질 오염 지표 중에서 BOD라고 돼 있어요. 보드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국회의원 한 사람이 국정감사에서 보드라고 읽었다가 열람무식하다고 욕먹었는데, 보드가 아니고 뭐라고? 기호야? BOD라고 읽어야 된다. 영어로 풀네임은 바이오케미컬 옥시전 디맨드, 산소를 요구한다. 산소 요구량, 이런 뜻이에요. 그죠? 자,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세균이 호기성 상태에서 산소가 있는 상태를 우리 호기성 상태라고 해요. 분해 가능한 유기물질을 20도에서 5일간 안정화시키는데 소비한 산소량을 얘기한다. 즉, 내가 비커에다가, 여러분 컵에다가 내가 뭔지 모르지만 소고기 만큼 끓여가지고 집어넣었어. 근데 소고기가 완전하게 분해가 되면 CO2하고 H2O로 분해가 돼요. 그리고 완전하게, 물론 질소도 나와요. CO2 완전히 무기화돼서 다 분해하는데 필요한 산소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측을 한번 해봅시다. BOD가 높으면 깨끗한 물이다? 아니면 더러운 물이다? 기호야, BOD가 높으면 깨끗한 물이다? 더러운 물이다? 더러운 물. 자, BOD가 높으면 더러운 물이다. 그죠? 자, 그래서 세균들이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오염된 유기물질을 완전히 무기화해서 분해하는데 산소가 필요해요. 그 산소량을 BOD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오염 강도는 BOD는 5일 동안 측정해요. 내가 여기다가 오염 물질을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세균들을 좀 집어넣고, 이 세균들이 활동하기에 필요한 영양분을 좀 집어넣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을 하도록 딱 해놓고, 얘를 어디다가 20도의 항온조에다 딱 집어넣고, 5일 후에 이걸 꺼내서 DO 농도를 측정을 해요. DO란 얘기에서 옥시전, 디졸브드 옥시전, 녹아있는 산소량을 측정해요. 왜냐면 물속에도 산소가 녹아있죠. 그걸 얼마만큼 소모했는지를 측정을 하면은, 산소가 많이 측정되어 있으면 요건 더러운 물이다. 산소가 조금만 측정되어 있으면 상대적으로 얘보다는 깨끗한 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BOD입니다. 내가 5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BOD5라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게 5일 동안 놔뒀다가 측정을 한다고 해서 BOD5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측정 원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료를 20도에서 5일간 불항기 인큐베이터, 그러니까 인큐베이터는 항온조라고 보시면 돼요. 온도를 20도로 유지를 한다. 보통 우리 실온에는 어떻게 돼요? 이 실온에 보면 낮에는 덥다가 밤에는 추워지죠. 그게 아니고 20도를 항상 맞추는 거. 왜? 신생아들 중에서 조금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애들도 있잖아. 저장하여 두었을 때 수중의 호기성 미생물 증식과 호흡작용에 의해서 소비되는 산소량을 측정을 한다. 완전히 유기물이 분해되는데 20일이 소요돼서 너무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인큐베이터 집어넣고 나도 까먹어. 측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막 휴가가 없어. 그런 게 없게 하기 위해서 5일간만 측정을 한다. 근데 이놈의 BOD 5일간 측정하는 놈은 20일간 측정하는 놈의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70에서 80% 정도 되더라 라는 거죠. 대신에 이론적으로 진짜로 BOD 완전히 무기화될 때까지 산소가 얼마만큼 소모됐는지를 측정을 할 때에는 20일에서 20일 정도 소요가 된다. 자, 이때 BOD 값은 BOD5라고 표시하는 게 아니라 ultimate 뜻이 영어로 뭐고?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그래서 UOD라고 한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이게 포도당이에요. 화학 안 배운 사람 손들어! 화학 안 배운 사람 손들어! 너 화학 안 배웠어? C가 탄소인지 알아? H가 수소인지 알아? O가 산소인지 모르지? 그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몰랐어요. 나도 토목과 출신이기 때문에 나도 몰랐어. 근데 그때 공부했어. 늦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근데 토목기사에 나와, 이거. 이 토목기사에 나와. 자,
C 6개, H 12개, 그 다음에 산소 O 6개가 붙어 있는 걸 포도당이라고 하는데 얘를 완전하게 분해하는 게 CO2하고 내가 H2O라고 그랬죠. 그지? CO2하고 H2O라고 그랬지. 근데 산소 몇 개 필요해? 6개가 필요하다. 그럼 이론적 산소 요구량은 자, 얘가 분자량이 32야. 그러면 산소가 얼마나 필요하냐면 192g이 필요해. 그죠? 자, 근데 여기 N은 뭐야? 질소야, 질소. 여기 있잖아. N은 질소의 함량이라고 하잖아. 유기물이 있으면 이론적으로 아까 최종 비율이, 최종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계산할 때는 이 식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산소가 몇 개 있어? 여기 몇 개 있어? 산소가 몇 개 있어? C 몇 개 있어? 6개 집어넣으면 돼. 6개 집어넣으면 돼. 그죠? 그 다음에 질소 몇 개 있는 저기 집어넣으면은 통상적으로 대충의 요 산소 요구량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지. 자, 근데 이게 탄소 함유량이잖아. 여기 6을 집어넣으면 안 돼. 탄소는 분자량이 얼마야? 원자량이. 그러면 10이잖아, 12. 탄소는 12잖아. 그럼 여기다 뭐 집어넣어야 돼? 6 곱하기 12를 집어넣어야 된다. 여기다가 얼마 집어넣어야 돼? 6 곱하기 12를 집어넣어야 돼. 근데 이게, 정확하게 계산하니까 190이 안 나오는데요. 당근, 여기 뭐라 돼 있노? 뭐라 돼 있노? 봐라. 근사식이 무슨 뜻이고, 대충 맞아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대충 맞아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BOD가 나오면 꼭 시험 문제에 4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용해성 유기물질인 경우에 미생물의 산화 반응은 비교적 순조로운 1차 반응을 나타낸다. 그게 뭐냐 하면 커피 한번 보이죠? 커피. 노란색 보리차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이 들어가 있는데 건더기가 없어. 노란색 보리차인 경우에는 유기물이 들어가 있어. 보리차니까 유기물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돼? 걸러보면 걸리는 게 건더기가 있어 없어? 물론 찌꺼기는 걸리겠지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용해성 유기물질이라고 한다. 근데 이놈을 BOD로 반응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은 보리차가 여기 봐. 보리차의 보리가 유기물인데 걔가 CO2하고 H2O로 바뀌는 거야. 그지? 근데 여기 뭐라 하노? 여러분, 요번에 공업수학 시간에 가르쳐줬지? 내가 공업수학 시간에 가르쳐줬지, 그지? 뉴턴의 냉각법칙 내가 뉴턴의 냉각법칙 가르쳐줬지? 그지? 하나고 변수 분리법 가르쳐줬지? 자, 요 C라는 건 농도를 얘기해. 농도를 영어로 뭐라 할까? concentration. 집중도 영어로 뭐라 할까? concentration. 대신에 상하수도 수업에서는 C는 concentration, 농도, 얼마만큼 지난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요놈의 요 A의 농도가 감소하는 것은 감소를 묻지 않아. 마이너스가 붙었잖아. 그건 뭔지 모르지만 반응 속도 곱하기 C의 원래 초기 농도 값을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 T는 시간, A 물질의 농도, A 물질의 농도, K1은 반응 상수. 얘는 주어져야 돼. 교약 변수 분리법. 어떻게 풀지? 이 미분 방정식 어떻게 풀지? 얘랑 자리 바꿔. 그래서 CA 값을 한쪽으로 몰고 그 다음에 T 값을 한쪽으로 몰아보면 변수 분리법으로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본다 이거지. 변수 분리법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변수 분리법 푸는 건 여기서부터 보여요. 자, 펠프스 수영 잘하는 놈도 펠프스가 있는데 펠프스는 자 1차 반응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냈다. 자, L은 BOD의 농도다. 왜 L이라고 하냐 하면은 짐을 영어로 뭐라 하면 짐 LOAD 짐 내가 들고 가는 짐 로드 많이 받는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할 때 로드 이걸 L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LOAD 로드 그 L이라고 표시한다. 아까 식이랑 똑같지? 근데 뭐라고 CA를 뭐로만 바꿔놨어? L로만 바꿔놨지.
마이너스는 여기 붙었던 거 이쪽으로 빼잖아. 그지? 자, 그러면 얘랑 자리 바꿔. 왜? 변수 분리법을 하기 때문에 자리 바꿨지. 그래서 양변을 뭐라 해 그래? 인테그랄 취해. 그지? 그러면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죠? 그죠? 자, 그러면 L0는 뭘까? 초기 농도. 처음에 보리차의 농도가 가장 높았을 때 그 농도를 L0라고 해요. 그러니까 초기 농도라고 해요. 자, 그러면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요 식에서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러면 L은 L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KT가 되는 거지. K는 주어져. 그거는 반응 속도 상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T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며칠 후에 L의 농도는 얼마가 될까? T 이제 5자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5일 후의 농도니까. T가 시간이라며. 그 5자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요 언제적 5일 지났을 때의 그 BOD의 농도는 초기 농도 곱하기 E는 뭔지 알지? 2.7 그 가르쳐줬잖아요. 2.7 곱하기 마이너스 K값 주어진다 그랬잖아. 반응 상수니까. T값만 집어넣으면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 이거지. 그렇게 그리면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거지. 자, 그래프가 나오면은 기호야 내가 뭐 하라 하지 말라 하더노? 겁먹지 말고 놀라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떨지 말고 쫄지 말고. 그럼 어떻게 되노? 이쪽에는 경과 시간, 이쪽으로는 BOD의 농도. 그러면 요 그래프 보면 요 그래프가 뭐가 어때요? 더러운 물이 더러웠다가 쫙 분해된다 이거지. 더러운 물이 분해된다 이거지. 그지? 근데 이 반대로 소비 곡선은 뭐고? 뭘 소비했겠노? 내가 이거 뭘 소비한다 그러더라? 아까 옥시전 디맨드라고 그랬지? 뭐가 소비되노? 산소를 소비하겠지? 왜냐면 물질을 반응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BOD의 곡선은 잔존 곡선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산소 소비 곡선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다. 그지? 기회 자꾸 네가 나를 보니까 내가 힘든데 내가 자꾸 나한테 물어봐서 그렇지. 자, 그렇다. 근데 여기에 보면 상기식을 아까는 자연 로그, 자연 대수를 사용을 했지만 지금은 상용식으로 바꾸면 식이 이렇게 바뀐다 이거지.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어. 2를 10으로만 바꿨을 뿐이야. 그럼 그때 K값이 조금 바뀌어. K값이 조금 바뀌어. 그래서 원래 요게 그 자연 대수일 때의 K값을 0.4343만 곱해주면 돼. 외워야 됩니까? 외우지 마. 안 외워도 돼. 그냥 이 값만 계산하고 있으면 돼. 아, 뭔지 모르지만 초기 며칠 후에 BOD의 농도 L은 L0 초기의 BOD 값 곱하기 2의 마이너스 KT 승이야. 근데 이거 어디 배웠냐면 공업수학 시간에 뉴턴의 냉각 속도 법칙에도 우리가 배웠어. 그리고 요거 앞에 있는 거, 요 식 어떻게 나왔노? 요거 공업수학 시간에 변수 분리법으로 배웠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공업수학, 전 세계에 있는 상하수 하는 사람이 이 공식의 일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냐? 한 80%는 모른다. 이게 왜 공업수학에서 왔는지 모른다. 그지? 내가 공업수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니들이 아는 거다. 얼마나 훌륭해. 내가 생각해도. 자, 그러면 BOD 소비량은 E는 총 BOD 농도에서 잔존 BOD 농도를 뺀 값을 얘기를 하는 거다. 맞지? 요 U는 내가 뭐라 했노? 기호야. 얼티메이트. 이때는 5일이면 5일, 1일이면 1일, 2일이면 2일, 3일이면 3일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근데 LU에다가 원래 요게 L 값이 맨 더러울 때 값이니까 LU 값을 집어넣으면 요 값이 나오지. 그러면 LU 하면 1-2의 KT 승이 되는 거죠. 즉, 이 값은 요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또 하나. 그러면 최종 남아있는 BOD 양은 어떻게 하노? 궁극적으로 얘가 뭐라 했노? BOD 소비량 아이가? 소비된 놈을 빼버리면 잔류하는 놈이 남아있을까, 이거? 그지? 그래서 최종 남아있는 놈은 Y는 LU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K1T승이 되는 거다. 이런 거지. 어렵나? 지금 잘 몰라도 된다. 지금 잘 몰라도 된다. 기호는 어차피 지금 한 번 더 들었기 때문에 잘 몰라도 된다. 하지만 니네들은 다 알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BOD 곡선을 나타내죠. 자,
이 그래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이 그래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표 쳐있지? 네. 벽치 거기 써있지? 그거 선배들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거든. 자, 보면 딴 건 아니라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 산화되는 데 소모된 산소량은 1차 반응식에 가까우므로 정비량은 포물선과 같은 곡선을 나타내는 것을 BOD 또는 산소 이온 곡선이라고 합니다. 언제 요거 A단계 1단계 그죠? 자, 이때는 탄소화합물만 분해한다. 아까 C6H12O6라는 그 포도당을 할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근데 포도당은 되게 분해가 쉬운 유기물인데 거기다가 소고기를 한다고 하면 소고기는 질소가 있잖아요. 질소. 그래서 그래프가 어찌 변하냐면 1단계 쭉 튀다가 갑자기 이렇게 간다. 탄소를 여기서 다 분해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냐면 질소화합물을 분해한다. 그래서 그래프가 질소화합물이 있을 경우에 BOD 곡선으로 올바른 것은 하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놓으면 어떻게? 요거. 아, 질소화합물이 있으면 그래프가 한 번 왔다 한 번 더 튀네? 요거. 별로 안 어렵죠? 질소화합물이 여기 뭐 탄소화합물만 있잖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가. 대신에 질소화합물이 있으면 소고기, 뭐 남의 살, 생선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다 질소화합물이거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 BOD가 가다가 이렇게 한 번 더 붙여. 그걸 그때 질소 BOD라는 말 이렇게 N자부터 질소를 나이트로전이라고 하거든. 나이트로전, 질소. 질소 언제 쓰냐면 산소 없을 때 질소 써. 공기 중에 질소가 몇 프로? 공기 중에 질소 몇 프로? 산소 몇 프로? 산소 한 20% 돼. 질소가 한 79% 돼. 나머지가 아로곤하고 뭐 이렇게 돼. 그러니까 질소가 되게 많아. 이 공기 중에도 질소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소고기의 살도 질소로 이루어져가지고 이게 N 질소 나이트로전 BOD라고 해서 요만큼이 튀는 게 바로 NBOD라고 한다. 그지? 근데 이쪽은 뭐냐면 탄소를 내가 뭐 카본이라고 하잖아요. 카본. 탄소를 카본이라고 하잖아요. 요거는 CBOD라고 한다. 그지? 네. 그럼 질소가 있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고?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그려진다. 별로 안 어렵지? 네. 자, 그럼 우리 COD까지 들어가보자. 자, 이제 미생물을 계속 이용을 하다가 아이씨 근데 미생물은 어떻게 돼? 미생물도 생물이기 때문에 뭔가 컨디션과 야, 나 오늘 분해 좀 하기 싫은데 오늘 좀 쉴까? 나 휴가도 좀 갔다 올게.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그 다음에 우리 COD를 쓴다. 여기는 영어로 뭐라 돼 있노? 케미칼. 얘는 무조건 분해시킨다. 화학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자, BOD와 마찬가지로 수중의 유기물질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긴 한데, 강력한 산화제로 화학적으로 산화시킬 때 소모되는 산소량을 얘기한다. 자, BOD가 높으면 더러운 물이라 했나 깨끗한 물이라 했나? COD가 높으면 더러운 물일까 깨끗한 물일까? 더러운 물. 왜? 똑같은데 하나는 미생물을 이용하는 거고 하나는 화학적으로 화학약품을 이용하는 거니까 어쨌든 산소 요구량이 많다는 말은 더러운 물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BOD는 생물이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잘 분해하는 놈도 있고 잘못 분해하는 놈도 있을 수 있지만 COD는 어떻게 돼요? 화학적으로 확 산화시켜버리니까 COD 값은 항상 BOD 값보다 뭐 하다고? 높다. COD 중하고 BOD 중에 누가 높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COD가 높다. 다음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BOD가 COD보다 항상 높다.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산화제로 근데 내가 이거 정확히 산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소고기를 깍두기를 잘라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분해를 시키려고 그러면 산화제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산화제는 자신은 환원되면서 남을 산화시키는 걸 산화제라고 한다. 그러면 자 중푸름산 칼륨하고 과망산 칼륨을 집어넣기 시작한다. 이래서 엄청난 산화제다. 이거 청바지 같은데 딱 떨어지잖아. 그럼 구멍 뻥 뚫린다. 피부에 닿으면 탁 버린다. 엄청난 산화제다. 엄청난 산화제다. 이게 황산이나 염산처럼 엄청난 산화제다. 그보다 더 강력하다. 자, 그래서
이 물질이 이 과망만산 칼륨이나 중품산 칼륨을 집어넣었을 때 산화가 될 때 필요한 산소량을 우리는 COD라고 하고 BOD는 5일 걸리지만 COD는 조금은 더 그보다는 하루 만에 그 결과를 뽑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얘를 과망만산 칼륨을 집어넣고 우리 산소량으로 변환시키는 거다. 근데 여기 보면 자, 요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잘 봐. BOD는 IBOD하고 SBOD로 나눈다. 이제 IBOD는 여기 뭐라 돼 있노? 영어로 insoluble, 솔루션이 뭐고 용해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비용해되는 BOD하고 용해되는 BOD로 나눈다. COD도 마찬가지다. COD도 마찬가지다. 근데 COD는 MB라 돼 있지. MB. 여기는 BD라고 돼 있지. 여기 뭐라면 non-biodegradable. 너는 뭐 안 된다는 거지, 그지? 바이오는 뜻이 뭐고? 생물하는 거죠. 데그라더블은 분해하는 거지. 분해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N자 빠지면 BDCOD지.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COD. 그런 물질. 그죠? 자,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COD 됐고, 여기 됐고, 여기 다 됐고, 자, 그 다음에 OD 다 됐고.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은 너무 그렇게 앞에 있는 것들 신경 쓸 필요 없다. 자, BOD와 COD의 통발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TOC. 자, 영어로 읽어봅시다. 영어로. 토탈 오르가닉 카본, 총 유기탄소를 얘기한다. 아까 내가, 보리차도 내가 유기물이라고 그랬잖아. 보리차. 근데 보리차를 끓여서 보리차에다가 내가 소고기를 딱 한 점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그때 얘네들이 들어있는 총 카본량이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걸 우리 TOC라고 그래. TOC가 높으면 더러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지. 기호야. 하나만 볼게요. 여러분 O염이 뭘까? O염. 더럽다라는 게 뭐야? 오염 됐다. 기호야. 오염이란 음영이 부족하다. 왜? 오염되기 때문에. 오염. 자, 오염은 농도 집중 현상이다. 자정작용을 넘어서는 농도 집중 현상이다. 여러분 이거 꼭 환경공단이나 아니면 수자공단 가면 물어봐요. 오염을 정의하시오. 오염이란 자정작용. 내가 이게 뭐가 묻었어. 내가 이게 분필가루가 묻었어. 툭툭 털어내. 그럼 깨끗해지겠지. 그럼 이건 오염은 아니야. 대신에 여기에 물이 조금 묻었는데 여기에 뭐라 하노? 분필가루가 묻어가지고 얘를 털어내도 털리지가 않아. 오염된 거야. 왜? 분필가루라는 농도가 집중되잖아. 이 지점은 오염된다고 하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오염이란 자정, 스스로 셀프 피리피케이션, 자정,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을 넘어선 농도 집중 현상을 우리는 오염이라고 정의합니다. 오염은 아무데도 나오지 않아요. 자, TOC 배웠죠? 그 다음에 이걸 THOD라고 하고 나는 SOD라고 읽어요. SOD는 이론적인 산소 요구량을 얘기해요. 자, 이거는 어쩌고 이론적으로 산소가 필요한 걸 얘기하는데 아까 그 포도당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분해할 때 필요한 양들 같은 거 계산할 때도 우리 이론적인 산소 요구량을 하는데, 자, 요게 중요해요. 요게 일반적으로 가정하수일 때 BOD가 높다 그래서 COD가 높다 그래서 기호야. COD가 높지. 그러니까 그게 돼. BOD분의 COD를 하면은 0.4에서 0.8 정도 되는 거야. 자, 니네 집에서 나오는 가정하수일 때. 또 가정하수일 때 BOD와 TOC의 값은 요 정도 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수치를 외워야 됩니까? 아니, BOD가 COD보다 작고 BOD하고 TOC의 값은 요 정도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걸 모르더라도 요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이 정의하고는. 알겠죠? 자, 다음 시간은 디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